오늘은 팔꿈치 후 내방 충돌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야구 선수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팔꿈치 후 내방 충돌 증후군이요. 충돌 증후는 어깨에도 있죠. 어깨 충돌 증후군은 유명하죠. 그것도 있지만은 팔꿈치에도 있답니다. 오늘 정의, 원인, 증상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정의는요. 야구 선수들이 투구 동작에서 발생하는 외반력입니다. 이렇게 던지거든요. 여기서 버텨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펴지죠. 펴진 걸 신전이에요. 외반 신전이 반복되게 되면 후 내측에서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데 주두라고 해요. 주두. 주두랑 주두와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면서 발생하는 통증을 후 내방 충돌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1959년도에 베넷 선생님이 먼저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슬러컴 선생님이 1968년에 정의를 내렸어요. 외반 그리고 신전 과부하 증후군이다 라고 복잡하게 이야기했어요. 외반이 신전 과부하 증후군이다 이렇게 하다가 요즘에는 그냥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후 내방 충돌 증후군이라고 하죠 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인은요, 원인은 야구 선수들이 공을 던질 때 성인을 기준으로는 64Nm의 외반력을 발생시킵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된 투구에 의해서 외반력의 누적은요, 내측인대가 약해져요. 그리고 손목 굴곡근을 필요하게 만들게 되면 필요하거든요. 공을 계속 던지니까 여기가 외반력이 실리고 여기도 약해지면서 필요하고 근력을 약화시키게 돼요. 필요하니까 당연히 공을 세게 못 던지죠. 외반력, 피로, 근력이 약화는 팔꿈치 후 내측의 압력을 증가시켜서 후 내방 충돌 증후군을 일으키게 됩니다. 외반, 피로, 근력 약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원인은요. 외반력의 누적으로 인해서 내측 부인대가 느슨하게 돼요. 공을 던질 때 주두가 내측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결국 약한 쪽을 파고들어요. 적들도 공격을 할 때 강한 군대는 공격을 안 하고 약한 쪽으로 공략을 하거든요. 약한 쪽이 바로 여기에요. 내측 부인대가 느슨하게 되거든요. 필요하니까 외반력으로 인해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동해서 이쪽에서 충돌이 일어나게 되겠죠. 주두랑 주두와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측 이동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내측 이동이다. 원인 두 번째는 내측 이동이다. 그래서 결과는 충돌은 주두 돌기와 주두 돌기라고 해요. 튀어나온 부분은 돌기, 여기 뾰족하거든요. 돌기와 주두와 사이에서 국소적 염증, 활액망력, 그 다음에 뼈가 뾰족해져요. 골극이 생기고요. 이 골극이 생기면서 뼈가 생겨요. 유리체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부딪히니까 염증이 생기고 활액막염증이 생기고 뾰족해지고 떨어지고 유리체가 생기고 하는 증상들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팔꿈치를 완전히 신전하면요. 이쪽에 선수들이 아프다 그래요. 다 못 펴요. 아파가지고. 뼈가 부딪히니까. 팔꿈치 후 내측에 통증이 발생한다. 그리고 가속 단계에서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너무 필요하니까, 그리고 아프니까 통증으로 던질 수 있는 투구수가 줄어들게 돼요. 많이 못 던지게 되고 제구가 불안정해져요. 왜냐면은 통증 때문에 이렇게 끌고 가서 마지막에 공을 놓게 되면은 아파요. 아프니까 빨리 공을 놔요. 빨리 공을 놓고 다 안 펴지려고 하죠. 그러면 빨리 공을 놓으면 어떻게 돼요? 공이 위로 가겠죠. 공이 뜨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제구가 불안정해지고 볼 스피드가 감소하겠죠. 이렇게 마지막까지 뿌려줘야 되는데 아프니까 이렇게까지 못 던져요. 그러니까 스피드 떨어지고 제구 불안정해지고 공 위로 가고 위로 가면 타자들이 치기 쉽죠. 그런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정의, 원인,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거든요. 조그만 영상 준비했으니까 영상 보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두라 그러죠. 주두는 올레크라논이라고 합니다. 요거예요. 파란색으로 생긴 부분이 올레크라논이라고 하는데요. 이 주두 중에서도 더 튀어나와 있죠. 이걸 우리가 주두 돌기라고 합니다. 요것이 문제죠. 뾰족하니까 뾰족한 돌이 정맞는다 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올레크라논 이 부분이 돌기가 여기에 들어가요. 여기에 이것이 포사, 이게 주두와라고 합니다. 올레크라논 포사. 이것이 들어가는 공간이에요. 이렇게 움푹 패여져 있거든요. 근데 패여져 있다 보면은 뭔가 좀 이상하게 보이죠? 들어가서 움푹 패여져 있다는 말은 여기에 압력이 증가될 수밖에 없고 여기 문제가 생길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올레크라논 주두가 뾰족하게 생겼죠. 그래서 여기에 딱 보더라도 여기보다는 여기가 아프게 생겼죠. 딱 그림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여기 부딪히게 된다는 거죠. 이걸 팔꿈치를 다 펴게 되면은 쭉 이렇게 펴지게 되면 이 부분이 부딪히겠죠. 부딪히면서 통증이 생기게 되겠죠. 자, 특히나 공 던질 때는 가속기 때죠. 여기 가속기예요. 이 가속기 때 팔꿈치가 펴지죠. 펴질 때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빵 부딪히거든요. 꽤 빠른 공을 던지는데요. 외반력에 의해서 팔꿈치 후 내측의 충돌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가속기 때요. 이 구간에서.
그래서 여기는 성인에서는 64 뉴턴미터의 외반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늘어나게 되고 이렇게 외반력이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UCL 내치 측분대는 34밖에 안 돼요. 34. 그러면은 34인데 이 64가 가해지게 되니까 나머지 30은 딴 곳에서 받쳐줘야 돼요. 다른 근육에서 받쳐줘야 되는데 공을 계속 던지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근육이 약해지고 피로해지고 되면은 결국은 탈이 난다라는 것이 원인이 되겠죠. 자, 이게 결국 외반력이 발생하게 되면은 여기는 약해지게 됩니다. 느슨해지거나 파열되게 되면 요것이 이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주두의 내측 이동이 두 번째 원인이 됩니다. 맞죠? 첫 번째는 피곤하다. 64를 못 버틴다. 내측 측부인대만으로는 피곤하기 때문에 못 버틴다는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는 주두의 내측 이동으로 충돌이 발생한다. 피곤해서 그래요. 또 이쪽을 이동하다 보면 여기에 뭐 뽀글뽀글한 뭐가 생겨요. 뼈 조각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관절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요거죠. 슬로컴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외반 신전 과부하 증후군 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줄여서 후내측 충돌이다 이야기를 하죠. 네, 증상은 염증입니다. 염증이 생기게 되고 그래가지고 골극이 생기게 됩니다. 유리치, 골극 생기게 되고 결국은 골절도 생기게 됩니다. 스트레스 프랙처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외반력은 후내측 충돌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늘어나게 돼요. 텐션, 인장력이거든요. 여기 늘어나게 되면 내측 측면이 늘어나게 되면 이건 이동해서 충돌을 일으키게 되고 여기는 또 압박력으로 인해서 바깥쪽은 압박력이에요. 여기는 압박력. 내측은 늘어나죠. 신장, 내측은 압박이다. 그래서 주두의 내측 이동으로 이 X자 부분에 결국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내측은 신장, 내측 이동, 내측은 압박. 요거 세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자, 부딪히죠. 부딪히게 되니까 골극이 생기고 유리체가 생기게 되고 여기는 부딪히면 연골 손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결국은 내측도 압박력에 의해서 이런 유리체가 생기게 되겠죠. 내측은 뭐예요? 신장, 늘어난다. 내측은 압박, 컴프레션입니다. 자, 그래서 CT를 보게 되면은 뽀글뽀글하게 생긴 게 보이죠. 부내측의 충돌로 인해서 골극이라든지 유리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편치부 내방 충돌 증후군이라는 새로운 걸 좀 알아봤어요. 많이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시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